네, 인생과 YSP. 오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두 번째 이 주제로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인생을 살아봐야 이제 겨우 33살이고 만으로 31입니다. 뭐 인생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순간순간이 어떤 선배님들이나 조상님들의 어떤 공덕에 의해서, 혹은 조상님들의 업적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더 편한 삶을, 조금 더 발전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저는 이제 수학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요. 네, 수학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는 어떤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수학자의 조상들의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더 발전된 수학과 어떤 수학을 기초로 한 많은 학문들이 발전된 삶을 사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또한 선배님들의 수많은 피와 땀과 눈물이 얼룩진 가운데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후대들에게 또 어떠한 도움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물론 이제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믿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다라고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은 일이나 뭐 흔히 얘기하듯이 뭐 똥 밟은 일, 그런 일이 있다면 적어도 이제 저는, 제 후배들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조금 밥 몇 공기 더 먹은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좀 느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정답이 아니라 저도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답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가끔은 말씀과 뜻길, 또 이제 원리적인 내용과 함께 답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시간으로 지속해서 이 시간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마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YSP 활동을 하면서 환경 관련 분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원래 꿈은 사회복지사였는데 요새는 교회 측에서 일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직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공부를 너무 못하기도 하고 잘하는 거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라 취업을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라, 교회에서 일을 한다 해도 그 분야에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되고 막막해요. 유유. 네,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질문을 봤을 때, YSP 활동하면서 환경 관련 분야에 관심이 생겼다는 말이 또 한편으로 너무 고마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 YSP가 그래도 환경 관련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오고 있었구나. 그래도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관심이 가지는 어떤 청년분이 생겼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꿈은 사회복지사였는데 요새는 교회 측에서 일하고 싶다. 저는 이제 또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고 강의했던 그 강사분의 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저한테 뇌리에 남아요. 건축학과 이희성 씨인가 아마 그분이 말씀하셨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사회복지사가 꿈이 아니라, 내가 사회복지사를 하면서 어떤 걸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아마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가지지 않았을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꿈이 직업으로 표현한다면은 천일국의 교육부 장관이 되는 게 저의 개인적인 꿈이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조금 저도 미약하지만 아직까지 놓치지 않고 있는 저 하나의 꿈이지만, 좀 동사적으로 꿈을 표현하자면 정말 우리 미래 세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진짜 교육적인 관점에서 우리 원리와 말씀 생애를 재정립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교육의 현실이 어쩌면은 미래 세대에게 꿈을 준다기보다는 마치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위한 그냥 하나의 어떤 학원 같은 교육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들이었고요.
어쩌면 그런 꿈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그 단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측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어떤 재단 안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기관 기업체 등등이 되겠죠.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어쩌면 그 안에서도 아마 이 글쓴 질문해 주신 분께서 원하시는 활동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이 환경 관련 분야 혹은 이제 봉사 활동 분야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 대내에서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면 애원이라고 하는 봉사 활동 조직이 있죠. 혹은 이제 뭐 환경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싶고 좀 더 발전하고 싶다면은 사실은 어쩌면 이제 우리 YSP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 한 분야에 열심히 매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직무라는 표현이 좀 거꾸로 본다면 네. 우리의 어떤 직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가정연합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는 섭리 조직이잖아요. 섭리 조직.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뭐 공장에서 생산 라인처럼 지속해서 어떤 거를 계속 생산해 나가는 정해져 있는 공정에 있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매 순간 새로운 섭리를 마주하고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가는 저희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계속 정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직무라고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YSP든 우리 가정연합이든 UPF든 지속적으로 우리 아벨 유엔의 창설을 위해서 우리가 뛰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참 어머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사랑하는 이 지구성을 보호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경 보호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YSP 사직구 회장이니까 드리는 얘기지만 이 환경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뭐 사실 제가 공부를 너무 못하기도 하고 잘하는 거 하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취업 전선에 나오게 되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다 부족하고 스스로가 이제 뭐 잘하는 거 없다라고 표현하시지만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취업한 모든 직원들을 1년 동안 아예 삼성맨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학창 시절에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 바로 업무에 직무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토익 점수가 높다든지 뭐 학점이 높다든지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성적과 역량은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 환경이나 관련 분야에 관심이 생기고 또 도움이 되는 사람, 혹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지금부터라도 계속 연구해 보시고 무언가 길을 갈고 닦아 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되게 이제 거꾸로 이제 자존감이 좀 많이 낮은 표현으로 좀 느껴지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이 됐든 간에 정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내가 투입하게 된다면 누가 됐든 무엇이 됐든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뜻길 말씀 좀 보다 보니까 좀 와닿는 뜻길 말씀이 있어가지고 하나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하는 것이 참 사랑이다. 그게 본연적인 창조의 법칙이요 사랑의 법이다. 그런 사람은 우주의 힘이 보호하며 그러면 자동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라고 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에 어쩌면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의 내 역량, 나의 능력, 나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하겠지만 여러분이 3년 뒤, 5년 뒤, 10년 뒤 혹은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어리시다면 저랑 몇 살 차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몇 년 뒤에 내가 정국진 회장 나이가 됐을 때 저 양반보다 아니 저 양반을 꺾어버리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역량을 갈고 닦는다면은 분명히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27살 때 윤영호 본부장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때 박사학위가 2개시더라고요. 나도 저 나이 때 과연 박사학위 2개를 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론 이제 굉장히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지만 저도 제 나름에는 나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에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하는 것에서 창조의 법칙이 일어나고 우주의 힘이 보호하며 자동적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의 개인의 어떤 걸 위해서 하게 된다면은 참 힘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해내려고 한다 보면은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힘이 발생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힘의 발생의 법칙이고 우리가 이걸 수수작용이라고 표현하죠. 주체와 대상이 만유 원력을 중심하고 주체와 대상이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으면 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의 모습은 많이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저 또한 저를 볼 때 자랑스럽지 않아요. 저도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저도 발전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가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내를 위해서 혹은 딸과 아들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혹은 어쩌면 인류를 위해서 그런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분의 이 질문하신 분의 3년 뒤, 5년 뒤, 10년 뒤는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눈부신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또한 뭐 제가 이제 저의 과거 얘기를 좀 이제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왕따를 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15살 때입니다. 그때 학창 이제 학교를 가면은 이제 많이 맞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많이 싸웠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7년 뒤에 22살에 저는 총학생 회장에 출마합니다. 7년 동안 저한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7년 뒤는 몇 살인가요? 그 7년 안에 정말 여러분들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어떤 친구랑도 대화하기 어려웠던 저한테 1,500명의 대표가 되는 총학생 회장의 길을 이르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걸을 수 없는 길은 아니었던 것 같고 되돌아보니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발전의 길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뭐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뭐 YSP 회장이니까 아니면 정욱진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여러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취업에 있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고 내가 과연 어디에 필요할까 나는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긴 할까 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또 거꾸로 제가 지금의 이제 YSP 회장으로서 나름의 이제 인사권이나 새로운 인력을 뽑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입장에 또 있어 보니까 제가 가장 바라고 있는 인재상은 발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역량이 뛰어난 사람보다는 그 사람의 내일이 기대되고 그 사람의 1년 뒤, 3년 뒤가 기대되는 사람하고 함께 일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 정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 질문하신 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답변 드리면서요. 첫 번째 질문 여기까지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질문입니다. 공직을 하게 된 계기나 터닝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사실 이 질문을 되게 자주 받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아닌가? 제가 이야기를 스스로 많이 꺼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확실히 계기나 터닝 포인트가 없어가지고는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소재 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선문대학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고등학교는 이 전주에 있는 해성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천주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과생이었고 어떻게 이과생이 이렇게 공직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은 참 많은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뭐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언제나 그냥 계속 고민이었어요. 내가 이세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부터 늘 고민이었어요. 내가 왜 하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통일교의 집안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부모님하고 이렇게 자꾸 마찰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내가 왜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고등학생 때 진짜 많이 했었어요. 하루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광주에 오신다고 한다. 학교 나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수업을 듣지 말래요. 이제 빨리 광주를 가야 되는데 아버님 오시니까. 멘붕이 왔어요. 아니 수업?
나 학생인데 지금 수업 들어야 되는데 빠질 수는 있는 건가? 이게 나한테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갔습니다. 예. 정확히 언제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내가 어쨌든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정확히 광주였나? 어쨌든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렇게 갔어요. 근데 가면서도 늘 생각하는 거죠. 아, 지금 내가 이게 수업을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게 내 친구들은 나를 도대체 뭐라고 생각할 거고 나는 도대체 거기를 왜 가고 있고 이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빠지게 만드는 게 과연 이 종교가 옳은 종교가 맞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게 어쩌면 신을 찾고 내가 힘들 때 혹은 이제 어려울 때 신한테 기대기 위한 게 종교가 아닌가? 나는 뭐 힘들지 않은데 내가 신한테 별로 기대고 싶지 않은데 나는 왜 신앙을 해야 되는 거지? 막 그런 생각도 좀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제 인생에 대한 그 본질적인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이 저를 이쪽까지 이끌었던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사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어, 철학이 어쩌면 본질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철학은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그 형 이상학적인 그런 고민들에 대한 내용들이지만 결국에 그 근본된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해온 학문이 신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신학하고 연결되지 않았나 싶고 사실 저도 이과생이었지만 철학과를 가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그런지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한일 가정, 한필 가정 혹은 이제 그런 다문화 가정의 많은 자녀분들이 전공을 이제 사회복지나 상담심리로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어쩌면 우리의 그 개인의 삶의 환경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철학과를 가고 싶었고 저의 인생의 고민을 많이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문대학교를 가면서 그래도 이제 취업을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대를 가게 됐는데 공대 4년 동안 계속 고민했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과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선배들하고 만났는데 취업을 한 선배들하고 뭐 매일같이 맨날 술 먹는 얘기나 뭐 담배 이야기나 뭐 어쩌면 그 돈을 되게 흥청망청 쓰고 막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물론 이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뭐 돈 흥청망청 쓰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제 인생관에 안 맞았습니다. 그냥 그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끝에 어느 순간 이제 군대를 다녀오면서 스스로 참 많은 고민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제 친구가 그때 당시에 원리 공부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이 있었고 그때 이제 원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원리 강론을 붙잡고 과연 이게 맞냐? 통일교가 진짜 맞는 거냐? 어? 그러면서 막 연구하면서 서로 막 토론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공부를 했었고 그 끝에 저는 이제 뭐 신학을 배워본 적은 없었습니다만 내가 원리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런 삶이라고 한다면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물론 이제 좀 자세한 얘기는 좀 원리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깊은 내용이 될까봐 좀 자제하고요. 원리 공부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거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고 함께하고 싶으셨던 그 소망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한 그 길이 이 공직의 길에 있다는 것을 찾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많은 고민하는 끝에 저희 공대 전공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김영정 교수님이었는데요. 선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저는 이제 욕 먹을 줄 알았어요 그때. 교수님 저 이제 교회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교수님한테.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아니 4년 동안 뭐 했냐 미친 새끼야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년 동안 신소재 공학이라는 분야에 교양을 넓혔다고 생각해라. 열심히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순간 마음속에 그 많은 고민과 갈등과 그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새로운 길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특히나 원리강론을 보면서 깨달았던 많은 것들이, 아니 내가 지금까지 20 몇 년을 통일교회 2세로 태어나 살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거지? 왜 이런 것들을 나한테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지? 심지어 나는 목회자 아들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한테 좀 죄송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원리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알려준 사람이 없는 거야? 물론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답처럼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원리가 굉장히 큰 어떤 이제 어머님의 최근의 말씀을 따르자면 저한테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켰고, 그 원리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제 삶을 재창조하면서 동시에 후배들한테 이걸 빨리 알려주고 싶다. 우리 2세들, 우리 동생들, 우리 순진하고 순수한 우리 통일가의 2세, 3세 동생들한테 통일가가 정말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다가 아니고 우리는 정말 통일교에 대해서 1도 모르고 있다.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마음도 되게 거만하고 오만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잘 몰라요, 저도. 지금도 계속 새롭게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에 대해서 혹은 원리에 대해서 통일교에 대해서 계속 새롭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지금 밝히시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도 많이 느꼈고 이런 길을 또 가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 후배들한테 이런 걸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오랜만에 전주교회를 왔는데 제 나이 또래가 한 명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큰일 났다.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내 동생들 찾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시에는 뭐 YSP도 없었고요. 당시에는 뭐 청년 부장도 없었고 청년 목사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유일하게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던 자리는 카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면접을 볼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카프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결론적으로 카프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하루빨리 원리강론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 우리 2세, 3세 동생들하고 빨리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제가 원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공직을 가고 싶다는 계기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지금까지도 우리 통일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뭐 20 몇 년간, 10 몇 년간 이 통일가 2세로, 3세로 살아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통일가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과연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원리 말씀 생애에 대해서는 자주 들으시겠지만 섭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부모님께서 이제 과거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런 말이 있죠.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라. 그런데 우리는 참부모님을 믿지 못하는데 참부모님이 행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릅니다. 참부모님이 1920년, 1943년에 탄생하시고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고 어떻게 해왔고 어떤 전략과 전술로 지금까지 세상과 맞서 싸워오셨는지 이 통일가라고 하는 한 조직을 통해서 수많은 축복 가정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2세, 3세가 태어나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 오셨고 또 축복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오신 것이고 그 수많은 기관 기업체 뭐 TIC나 용평 혹은 디오션 리조트 혹은 세계일보 혹은 워싱턴 타임즈 그 많은 기관 기업체는 무엇을 위해 만드셨고 그 기관 기업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참 부모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게 되면 아, 이 하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오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을 때 무릎 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공직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제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계속 저한테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생기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도 저는 전도되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수많은 2세, 3세 친구분들 계신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2세, 3세는 식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2세, 3세는 전도 대상자라고 표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는 전도되지 않았고 전도돼야 될 사람이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전도는 전할 전자의 길 도자입니다.
그 길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보다 조금 더 나은, 좀 더 발전된, 좀 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함께할 수 있는 그 길로 제가 여러분들을 함께 인도하고 싶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제가 드리고 있는 답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하나의 파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은 네, 혹시나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 인생의 썰을 길게 풀어 드릴게요. 근데 이 이야기를 여기다 다 하기에는 저도 33년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10분 만에 풀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네, 다음에 또 뵈면 좋겠습니다. 3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꿈이 있는데 대학을 다시 편입할지 취업을 할지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배우고 싶기는 한데 가서 잘못하면 어쩌나 고민이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전문대 졸업해서 취업을 해서 잘하면 되는데 프로그램에 자신이 안 붙어서 노력 중입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게 제 유일한 꿈입니다. 저는 편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취업을 해서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도 고민되고 걱정됩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사실은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좀 아닌 것 같고, 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쩌면 막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표현이 조금, 무책임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요.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또 한편에 포기와 집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쩌면 취업과 지금 편입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두고 보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이 더 나은 길이라기보다는 내가 선택하고 그 길을 책임져 나가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지 않을까. 뭐 어떤 길이 더 나은 길일지는 뭐 걷다 보면은 또 머피의 법칙처럼 마치 저것이 더 나은 것 같고 또 이 길을 선택해 보면 마치 저 길이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좀 그래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시시때때로 끊임없이 변한 것 같아요. 지금은 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일자리가 수도 없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그 길을 선택했을 때 앞으로도 과연 전망이 있는가? 그거는 전문가들이 아무리 예측하고 예측하더라도 당장 그것이 닥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예측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선택하고 그 길에 대해서 책임져 나가는 길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느 길에 꿈을 가지고 취업을 하든 이런 꿈 남을 도와주는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느 길을 가시든 정말 열정적으로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상대방을 위할 때 힘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쩌면 차어머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길을 걸으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편입과 취업 어떤 이제 뭐 만약에 이제 그 정말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저 말고도 세상에 수많은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선배님들하고도 많이 교류하고 소통해 보시면서 많은 정보도 얻어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프로그램에 사실은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전공을 하고 계시고 어떤 곳으로 취업을 하고 싶으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뭐 답을 드리기는 당연히 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지만 어, 좀 제 입장으로 제가 고민해 본다면은 저도 그냥 일반 회사에 들어갈까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여러 가지 특강을 듣고 나서 제가 특강을 통해서 제가 시야가 많이 바뀌고 삶이 좀 달라졌다는 걸 느끼면서 아, 강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도 꾼 적이 있었거든요. 누군가한테 희망을 주고 누군가한테 꿈을 줄 수 있는 강사가 되면 어떨까? 막 그런 고민도 한참 하다가 강사를 할까, 공직을 할까 그런 고민하던 끝에 공직의 길을 선택했던 것은 단순히 어떤 음, 외적인 뿐만이 아니라 공직을 통해 내 외적인 성장에 대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선택을 통해서 공직을 하게 됐고요. 아마 뭐 글쓴 질문해 주신 분께도 그런 제 선택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쩌면 선택과 집중, 선택과 포기, 선택과 책임지고 가는 삶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예전에 수학 선생님이 또 한때는 또 꿈이었던 강사로서 수학 선생님 꿈이었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물론 이제 이 길로 가면은 과연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내 삶을 영위할 수는 있을까라는 고민도 했었는데 수학 강사라고 하는 게 꼭 정해져 있는 페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는 학원에서 저기 어떻게 보면은 동네에 있는 학원에서 월 200만 원 받으면서 수학 선생님 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누군가는 그냥 뭐 메가스터디 같은 데서 명강사로 연봉 몇 억씩 받으면서 하고 있는 수학 선생님도 있는 것 같아요. 수학 선생님이라는 직업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직업을 갖고도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나인가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좀 합니다. 저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금 공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공직을 했으니까 뭐 월급 얼마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하는 동안에도 나는 이 공직을 하면서도 참 어머니께 필요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참 어머님을 위해서 내가 과연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저도 오늘과 같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소통을 하는 걸 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뭐 빙빙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3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정확한 답을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3번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질문입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이제 주고 받으시게 되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거나 또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게 있다면은 채팅창을 통해서 더 추가 질문하셔도 좋고요. 혹은 이제 뭐 전체 메시지가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DM을 통해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번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패, 아, 좀 이런 얘기 하는 게 뭐 자랑스럽진 않습니다만은 저는 축복이 좀 여러 번 깨졌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느껴봤던 적은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전 축복이 어쨌든 총 축복을 준비 전제로 만났던 사람하고는 총 3번 잘 안 됐는데요. 그 두 번째 잘 안 됐을 때는 막 통일교에 대한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와, 이게 축복이야? 축복을 받는다라고 해놓고 상대가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되게 힘들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너무 막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진짜 밥 먹고 자고 이것만 한 3달 동안 반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굉장히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3달 동안 게임을 한 번도 안 하고 밥 먹고 자고만 계속 반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 멘탈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졌던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어느 날인가 갑자기 한 친구가 저한테 치킨을 먹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뭐 그냥 어차피 난 이러고 어차피 이렇게 한심하게 있는데 뭐 가서 치킨이나 같이 뜯으면서 이야기나 해보자.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 힘들다고 아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막 그렇게 징징대니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힘들 때 왜 굳이 억지로 일어나려고 하냐? 그냥 쓰러져 있어라. 뭐 어떠냐? 그러다가 네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네가 스스로 본 다음에 너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병신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일어나면 된다. 그런 얘기를 친구가 해주더라고요. 뭐 그래 저도 이제 그 말을 듣고 아 지금까지 언제나 힘내라 일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만 듣다가 그냥 쓰러져 있으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말 그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느 날인가 스스로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너무 드라마 같나요? 어쨌든 갑자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되게 많이 샀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수학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을 샀어요 그때. 사서 막 풀었어요 맨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취미가 좀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닝 페이지 맞나? 네, 모닝 페이퍼라는 책을 사가지고 모닝 페이퍼가 뭐냐면 아침에 그 몽롱한 상태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글을 막 써보래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막 쓰다 보면은 그때 뭐 창조성이 발휘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말이 있길래 그냥 막 따라해봤어요 몇 달 동안. 그것도 해보기도 하고
제 스스로 하루 일과표를 작성해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살기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극복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나중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축복이 깨졌는데 이제 속으로 생각했죠. 그때는 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날 놓친 걸 후회하게 해주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너랑 깨졌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라는 걸 보여주겠다.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거꾸로 나 스스로한테 절망적인 에너지가 있었던 것을 거꾸로 그것을 저의 발전의 에너지로 삼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두 번째 축복이 잘 안 됐을 때 이야기인데, 세 번째 제가 축복이 좀 잘 안 됐을 때는 저는 그런 눈빛을 처음 봤어요. 이게 사람을 경멸하게 되면, 사람을 정말 싫어하면 저런 눈빛을 보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느껴봐가지고 엄청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사모님 너무 잘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를 만들어지기까지에 저도 절대 인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고, 저도 많이 부딪히고 깨지면서 제 성격이나 인격이 좀 다듬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제가 세 번째 축복 대상자로 만났을 때는 심지어는 축복을 받고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가게 되면은 그분이 도망쳤어요. 제가 서울로 만나러 가면은 새벽에 기차 타고 막 대전으로 내려가 버리고, 그래서 대전으로 만나러 가려고 하면은 새벽에 기차 타고 서울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만날 수가 없는 상황들이 1년 동안 지속되면서 결국에는 축복을 깨자는 이야기를 통보로 나중에 서류로 받게 됐어요. 그때도 완전히 멘붕이었죠.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그 사람한테 잘했으면 잘했지 못한 게 뭔가? 막 그런 생각도 한참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당시에 제가 공직자였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제가 겪고 있는 그런 고통, 슬픔 이런 내용이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많은 2세, 3세 동생들도 이런 상황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겪을 수 있고 겪었던 친구도 있다면 오히려 내가 그들을 제가 경험을 봤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통해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쩌면 하늘 부모님께서 나를 그런 공직자로 만들려고 이런 고통을 주신 게 아닐까까지도 제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겪어왔던 일, 제가 걸었던 이 길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경험했던 이 모든 것을 거꾸로 우리의 동생들, 우리 2세, 3세 동생들에게 어떤 영양분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과거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보기에도 아주 멘탈이 세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쩌면 저한테 제 인생을 발전할 수 있고 제 인격을 발전시켰던 하나의 재료들이 되었던 것처럼 저의 삶, 저의 과거, 어떤 저의 인생이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영양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몇 가지 실패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눴는데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실패가 있습니다만 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혹시나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 또 들어오게 된다면은 다른 이야기, 다른 썰을 좀 풀어보면 좋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4번 질문은 여기까지 좀 답변을 드리고요. 5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굉장히 데피니션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활동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고 질문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이 활동일까요? 질문하신 분하고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나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YSP의 모든 내용들이 활동이라고 한다면 가장 힘들었던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공직을 하면서 좀 힘들었던 게 하나 있었다면, 제가 공직을 시작했을 때 제가 결의했던, 제가 생각했던 공직의 비전과는 좀 다른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가 힘들었어요. 제가 공직을 하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우리 미래 세대 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카프 공직을 하고 있을 때
물론 이제 제가 아직 짬밥도 안 되고 어리니까 그랬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공직을 하면서 자꾸 뭔가 인원 동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현장에 필요하지 않은데 자꾸 그 일을 시켜야만 될 것 같은 어떤 업무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때로는 제가 학사장을 하던 시절에 그때 뭐 여기에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분도 계십니다만 제가 이제 광주 학사장을 하던 시절에 전주로 한번 그때 당시 학군장 문유진 학군장님께서 학사생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참부모 선포를 해야 되니까 데리고 나가셨던 그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공직의 길인가? 완전히 저는 그때 당시에 완전 이거는 우리 학생들한테 사기를 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원리 수련하자고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 원리 수련하자고 불러놓고 갑자기 나가가지고 참부모 선포를 이제 물론 참부모 선포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때 당시 카프에서는 참 어머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참 부모를 알려라 참 어머니가 왔다는 걸 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되게 그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무식한 방법으로 참부모 선포를 했죠. 우리 설수진 매니저님도 당시 선문에 계셨죠? 예. 그래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냐면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저는 이제 통일교인이고 저는 문선명 하나자 선생님을 참 부모로 모시면서 참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랑 시간 되시면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이 또 내가 참부모 선포를 1회 했다라고 카운팅하기도 하면서 했던 내용들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드세요? 사실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도 그걸 하기 전 단계까지 우리가 내적으로 그거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내가 동기부여가 된 상태에서 도전해 봐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뛰었을 때랑 갑자기 다짜고짜 나가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갑자기 다짜고짜 나가라 그랬어요. 12시까지 몇 명한테 선포하지 못하면 못 들어온다라고 협박을 또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저는 그런 거였어요. 저는 이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을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싶었는데 마치 벼랑의 낭떠러지로 제가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과연 내가 공직자로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모시고 있는 아벨인데 이 아벨하고 하나 돼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스스로 진짜 마음속으로 사표까지도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중 수련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카프 공직자 집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회장님께서. 학군장하고 하나 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막 그러시는 거예요. 속으로 이제 이 사람하고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막 그런 말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모가지가 잘릴 거라 생각해서 두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예의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은 안 했어요. 예. 근데 속으로 막 열불 나가지고 막 이제 속으로는 천불이 났죠. 막 눈물도 나고.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당시에 이제 이바세이고 학군장님께서 저한테 같이 이제 편의점 가자고 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학군장하고 하나 되는 걸 이렇게 힘들어하냐? 어쩌면은 이제 본인의 아벨적 입장하고 하나 되고 인정받고 그래야지 이제 너도 너가 할 수 있는 걸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과연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막 열불 나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어쨌든 뭐 저한테 있어서 힘들었던 일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힘들었던 일이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활동을 하면서 이제 힘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했냐면 전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저는 이 통일가의 그 2세, 3세 문화권을 정말 바꾸고 싶었어요. 지금의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 더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정말 그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신정문화 공동체 하늘부모님 아래 천주 대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기 지금 우리 카메라 켜주신 우리 공효준 씨 정말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제 남동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리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설수진 매니저도 제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하늘 부모님 아래 천주 대가족을 실현한다고 하는 거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마치 내 동생처럼 내 가족처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닐지 몰라도 어쩌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 안에서 먼저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하늘 부모님 아래 천주 대가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통일교 보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자기 안에서도 하나 안 되는데 하늘 부모님 아래 천주 대가족만 외치고 있으면 그래 니네 이상은 좋은데 허울만 좋다. 그런 조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저도 이제 사지구 YSP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저도 회장의 입장에서 우리 사지구 YSP만큼은 서로가 서로를 정말 한 형제 자매처럼 사랑하고 위해줄 수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또 하나의 직장이기 때문에 때로는 업무가 있고 때로는 그 업무에 따르는 뭐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본질적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 관계다. 아버님께서도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영계에 가게 되면은 다 참 부모님 아래 다 한 형제 자매다. 심지어 우리 부모님도 형 누나라고 불러야 된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어쩌면 그런 한 형제 자매의 삶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YSP 회장이지만 저는 이게 하나의 역할극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회장의 역할을 하는 거지. 제가 여기 우리 YSP 공직자들보다 뭐 뛰어나서 혹은 뭐 역량이 더 좋아서 이 회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회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제가 맡아서 해야 되는 그 시대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어쩌면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뭐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뭐 천부모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뭐 그랬고요. 좀 5번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질문입니다. 삶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삶이 버겁고 힘들다. 참 무거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삶이 버겁고 힘들다. 근데 무거운 질문이면서도 저도 가끔은 그런 것 같아요. 아, 사는 거 힘드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공대생이다 보니까 공대생의 좀 표현을 쓰자면 모든 에너지는 안정된 상태로 가고 싶어 하는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자면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은 게 에너지의 성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의 성질대로만 따라가게 되면 그 에너지는 멈춰 있는 상태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 에너지가 거꾸로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흐르는 방향으로 가게 됐을 때 창조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눕고 싶을 때 나가야 되고 자고 싶을 때 뛰어나가야 우리한테 새로운 창조성이 발휘가 되는 그 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버겁고 힘들지만 어쩌면 그 반대 방향으로 뛰려고 노력하는 것이 새로운 창조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삶을 어쩌면 또 하나의 우리가 여행을 하는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여행지를 가냐도 물론 중요한 내용입니다만은 어떤 여행지냐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랑 함께 가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고 믿고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함께 있다면 바로 뒷산에 놀러 가더라도 같이 웃고 떠들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정말 마음이 불편할 정도의 어려운 사람과 함께 간다면 아무리 그곳이 뛰어난 경관이 있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 어려운 흔들림은 분명히 그 여행을 쉽지 않게 만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여행의 동반자와 함께 하고 계실까요? 우리 YSP를 함께 하면서 찾아낸 우리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2세, 3세 서로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과 어쩌면 이 평생을 함께 살아갈 한 형제 자매로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찾고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또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 그 사람도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수수작용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먼저 주어야 되기 때문에 줄 수 다음에 받을 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작용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내가 먼저 줘야 된다는 것이고, 누군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과연 정말 이 친구하고 손절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막 요즘 보면 인터넷에 그런 글이 참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고 젊습니다. 실수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않고 실수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또한 나한테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줬을지라도 이 새끼 안 되겠네 손절 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나한테 실수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언제나 약간 그 상처 받았을 때도 한 번에 더 여지를 두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닐 거야.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 거야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어쩌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더 여지를 두는 그 과정이 어쩌면 그 귀한 사람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축복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축복, 그 여러분들도 이제 축복 서류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내가 원하는 이성에 대한 뭐 세 가지를 쓰게 돼 있잖아요. 이제 어떤 누구도 당연히 거기다가 이제 외모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사람은 당연히 없겠지만, 이제 어떤 양심의 작용에 의해서 쓰지 않거나, 혹은 이거 쓰면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닌가 싶어서 안 쓰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저는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외모, 물론 이제 각자의 취향이 있고 이상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외모를 있는 사람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니까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외모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가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 절대적으로 그 내면에 대한 가치가 어떤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외적인 평가로 인해서 그 내적인 그 사람에 담겨 있는 그 내면의 깊은 보석을 내가 못 알아보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놓쳐선 안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축복에 대한 그 동반자와 어떻게 보면 일평생을 같이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얼굴 이쁜 건 1년 가고 몸매 좋은 거 3년 가고 뭐 밥 잘하면 평생 간다 뭐 그런 이제 사회에서의 농담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사실은 외모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정말 내면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 사람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뭐 한 번, 두 번 만나면서 그 사람의 외모만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드러난 모습 혹은 어떤 실수 어떤 이제 어떤 말 실수가 될 수도 있고요. 긴장하다 보니까 뭐 어떤 행동이 실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 사람의 본연의 가치를 못 알아보게 된다면 그건 나한테 너무 아쉬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썼었어요. 그 이성에 대해서 바라는 점 세 가지라고 하는 첫 번째로 신앙에 대한 자존감이라고 하는 걸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저도 이세로 태어났지만 저 스스로 신앙을 해야 되겠다고 결의하고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배우자도 신앙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결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첫 번째로 이렇게 썼고 두 번째는 외모를 썼습니다. 저도 이제 기왕이면 좀 더 예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본능이 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현 씨가 그 프로필을 보고 아주 솔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요? 너무나도 우리 아름다운 우리 사모님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고 세 번째에다가는 이렇게 썼어요. 어른들한테 잘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건 결국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기 때문에 나도 그쪽 부모님을 만나서 잘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우리 와이프도
우리 부모님하고 관계를 또 잘 맺어야 되는데 요즘에 너무 어른들한테 쉽지 않게 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어쩌면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데 어른을 무시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썼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썼었더라도 저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교류하면서 3번 이상은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자칫 잘못해서 자칫 실수로 그 사람의 정말 귀한 가치를 못 알아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쩌면 이 삶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다면 어쩌면 내 옆에 그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그 순간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 혹은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아마 조금은 더 편하게, 조금은 덜 무겁게, 조금은 덜 버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와서 보면은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저한테 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는 것은 시간이 또 약이라는 말도 뭐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극복하기 어려운 그 벽을 마주했을 때는 마치 인생의 절망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되게 합니다만은 언제나 저는 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다른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혹은 정말 내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처해 있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우리 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지구의 많은 공직자 혹은 목사님 또 선배님들을 통해서 정말 진솔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같이 이야기 나눈다면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이미 겪었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자라왔고 그런 제가 겪어왔던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여러분들은 조금이나마 더 쉽게 극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혹시나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채팅으로 넣어주셔도 괜찮고요. 또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의 여행과 같은 것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이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기에 어쩌면 제가 이제 대학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때 카카오톡이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공지사항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랑 함께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라는 그 공고가 되게 그냥 그 인터넷 카페에 어디 올라와 있는 공지사항 마냥 가볍게 올라와 있었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나요. 그때 카카오톡에 도전하는 것이 아마 절대 물론 이제 당시에도 굉장히 엘리트 분들이 모여서 만든 게 카카오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작고 저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 회사인지 몰랐지만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지금의 카카오를 만든 것을 보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우리의 길이 지금은 어쩌면 미약하고 나약하고 작을지는 몰라도 나중에는 누구보다 더 뛰어난 누구보다 더 훌륭한 그런 자리가 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음, 저한테 이제 질문이 하나 지금 추가가 됐는데요. 혹시 공직 이외에 다른 직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라는 DM이 왔는데 혹시 그 질문이 제가 공직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해가지고 다른 직업을 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공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곧 있으면 8년 차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길을 걸으면서도 언제나 정말 이 공직이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공무원을 준비해 봐야지 라는 생각도 늘 해봤던 것 같고요. 지금 만약 저한테 공직이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 어 뭐 제가 뭐 잘리는 일이 생겨가지고 다른 직업을 골라야 될지 아니면 공직이라고 하는 자리가 없어져가지고 다른 직업을 골라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는 또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제 인생을 변화시켰던 강의를 해주셨던 그 선배 강사님들을 찾아가가지고 밑에서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강의하시고 그분들이 그런 강의 소스를 어디서 구하시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배우면서 또 누군가한테 비전과 꿈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강사를 또 해보고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꿈과 비전인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만이 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것들이 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일 점심에 무언가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생각을 한다면 내일 점심에 내가 삼겹살 먹어야지라고 하는 것도 꿈꾸는 거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니까요. 그리고 그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꿈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달성하는 계획과 달성에 대한 반복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게 되기도 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계획과 달성이 반복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큰 꿈, 더 큰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꿈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꿈,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꿈을 꾸고 계신 분이 저는 참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 부모님 아래 천주 대가족, 얼마나 큰 꿈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신앙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만약 제가 신앙을 하지 않았더라면 진짜 개소리 하고 있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늘 부모님 아래 천주 대가족 말이 되냐? 하지만 제가 이 길을 걸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물론 정국진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하늘부모님 아래 천주 대가족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길에 가기까지의 제가 열심히 제가 하나의 바톤을 들고 달리는 주자로서 제 세대에서는 정말 꼬린 지점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달려서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게 제 사명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역할이 지금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 공직의 길에서 그런 꿈을 꾸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우리의 미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꿈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예, 뜻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 하늘의 꿈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들 아직 하늘 부모님의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은 생소하거나 조금은 어색하고 낯설게 들린다면 한번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리와 생애 말씀들에 대한 교육을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의 꿈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 큰 꿈을 꾸고 계시는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언제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020년 6월 27일 유메노히라는 날을 지정해 주시면서 어머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도와줄 거지? 그러면서 어머님 말씀이 내 일을 위해서 너희가 희생해라 그게 아니라 내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다. 여러분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반드시 이 뜻을 참 어머님과 함께 이루자라고 하시며 그것이 하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신 참 어머님의 그 말씀, 그 뜻, 그 심정, 그 시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공직을 하면서 지금까지 물론 언제나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길을 걸어본 거를 걷고 있는 것을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오늘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던 분들 중에 공직에 대한 것도 꿈꾸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도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YSP 공직자들 혹은 목사님들께도 이 함께 차어머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데 함께 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많은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6가지 질문 추가로 DM으로 제가 이 공직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하고 싶으신지에 대한 7가지 총 질문을 다뤄봤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이나마 같이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 YSP에 대한 질문, 또 혹은 이 6월은 인생과 YSP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꼭 어떠한 주제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저런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가 나뿐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같이 느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답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의 답을 좀 제가 찾았던 답을 좀 드렸던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면 또 질문을 통해서나 구글 폼을 통해서나 또 익명 카톡방을 통해서나 같이 이야기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좀 다양한 형태로 오늘 이 시간이 꼭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게스트도 좀 섭외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설수진 매니저님? 네. 제가 좀 말을 좀 더듬었네. 네. 우리 설수진 매니저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어쨌든 더 많은 설정과 더 많은 각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만나뵈면 좋겠고요. 뭐 7월이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유익한 시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